안녕하세요.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음양오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음양오행은 우주의 리듬을 읽는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이며 피크닉 신 영어 작가님과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음양오행 우주의 리듬을 읽는 동양 철학의 핵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피크닉 신 영어 작가님께서 집필하시고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2026년에 출판됩니다. 모든 저작권은 작가님께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는 금지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왜 음양오행인가라는 서문을 시작으로 음양의 원리, 오행의 세계, 그리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통해 우주의 조화로운 작동 방식을 이해해 볼 것입니다. 이어서 음양오행이 우리 인체와 사주명리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오행의 심화 단계인 생극재화와 보병궁시대에 재해석된 음양오행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울로서의 음양오행이라는 맺은말과 함께 지금까지 다룬 오행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행 종합 참조표를 프로그로 제공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서문 즉 왜 지금 음양오행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동양 철학의 근원에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와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동양의 고유한 응답입니다. 음양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두 가지 상보적 에너지의 교류로 파악하는 원리이며 오행은 이 리듬이 물질 세계에서 목, 화, 토, 금, 수 5가지 양상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책은 음양오행을 단순히 점술이나 미신적 분류체계가 아닌 인간 의식구조와 삶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철학적 프레임워크로 접근합니다. 보병궁시대의 관점에서 음양오행은 분리된 요소가 아닌 연결과 공명의 언어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현대에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을 마치려는 도구가 아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음양은 대립이 아닌 대화이며 오행은 분류가 아닌 순환입니다. 이제 제1장 음양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은 별개의 물질이 아니라 음 속에 양이 깃들어 있고 양 속에 음이 내재하는 상호 내재성을 가집니다. 태극도에서 흰 영역 안의 검은 점과 검은 영역 안의 흰 점이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음양은 다양한 기본 속성으로 구분됩니다. 양은 위, 바깥, 따뜻함, 밝음, 상승, 빠름, 기쁨, 봄, 여름, 홀수, 해를 상징하는 반면 음은 아래, 안, 차가움, 어둠, 하강, 느림, 슬픔, 가을, 겨울, 짝수, 달을 상징합니다. 음양의 첫 번째 작동 원리는 바로 상호 대립입니다. 이는 싸움이 아닌 서로를 정의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의미합니다. 음양의 두 번째 원리는 상호 의존입니다. 양은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음도 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와 아래,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해 존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상호 소장으로 음양은 고정된 양이 아니라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겨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태동하는 리듬을 보여줍니다. 정오의 양이 극점에 달하고 동짓날 음이 극점에 달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상호 전화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질적 전환을 일으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물로 돌아오듯 극도의 고통이 각성의 계기가 되거나 지나친 환희가 허무로 반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물극필반, 즉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태극은 음양이 분화되기 이전의 통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생기고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정하여 음을 낳는다는 주역과 성리학의 기본 도식이죠. 보병궁시대의 해석에서 태극은 의식 이전의 의식 즉 분별 이전의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고요한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태극입니다. 이어서 제2장 오행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은 고대 중국에서 우주 만물의 구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한 체계입니다. 여기서 행자는 걷다, 가다의 뜻으로 오행은 정지된 물질이 아닌 5가지 움직이는 에너지의 양태를 의미합니다. 서경 홍범편에서는 오행을 수와 목, 금, 토의 순서로 기술하며 각각의 기본 속성을 정의했습니다. 이제 각 오행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은 봄의 에너지로 위로 뻗어나가는 생장력을 상징합니다. 방향은 동쪽, 색은 청록, 맛은 신맛에 해당하며 의식구조에서는 시작하려는 의지와 창의성을 나타냅니다. 건강하면 진취적이지만 과하면 공격적이고 부족하면 우유부단해집니다.
둘째, 화는 여름의 에너지로 위로 타오르며 확산하는 힘입니다. 방향은 남쪽, 색은 적색, 맛은 쓴맛에 해당하며 의식구조에서는 표현, 열정, 소통을 나타냅니다. 건강하면 따뜻하고 매력적이지만 과하면 충동적이고 부족하면 냉담해집니다. 셋째, 토는 사계절의 전환점인 환절기 에너지로 중앙에서 다른 오행을 조율합니다. 방향은 중앙, 색은 황색, 맛은 단맛에 해당하며 의식구조에서는 안정, 포용, 신뢰를 상징합니다. 토가 건강하면 포용력이 있지만 과하면 집착하고 부족하면 불안정합니다. 넷째, 금은 가을의 에너지로 수렴과 정제의 힘입니다. 방향은 서쪽, 색은 백색, 맛은 매운맛에 해당하며 의식구조에서는 판단, 결단, 질서를 나타냅니다. 건강하면 원칙적이지만 과하면 냉정하고 부족하면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섯째, 수는 겨울의 에너지로 아래로 흐르고 저장하는 힘입니다. 방향은 북쪽, 색은 흑색, 맛은 짠맛에 해당하며 의식구조에서는 지혜, 내면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건강하면 통찰력이 있지만 과하면 두려움에 지배되고 부족하면 깊이 없이 표면적으로만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행 대조표를 통해 각 오행의 속성들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절, 방향, 색상, 맛, 장부, 감정, 천간, 지지, 그리고 수리까지 오행의 다채로운 연결고리를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오행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먼저 상생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입니다. 하나의 오행이 다음 오행을 낳고 기르는 관계인데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앞에 행이 뒤에 행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목상화는 나무가 타서 불을 만들고 화생토는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의식적 의미로는 의지가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이 안정된 기반을 만들며 안정 속에서 원칙이 형성되고 원칙이 지혜를 응결시키며 지혜가 새로운 시작을 기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상생의 순환은 목에서 화, 토, 금, 수로 이어져 다시 목으로 돌아오는 끊어지지 않는 원환입니다. 이는 자신을 소모하여 다른 것을 살리는 과정이지만 소모가 아닌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극입니다. 상극은 서로를 제어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파괴로 보지 않고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제어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위험하듯 상극이 없으면 어느 한쪽이 무한히 팽창하여 전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국토는 나무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것을, 토국수는 흙이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적 의미로는 의지가 안주를 깨뜨리고 안정이 두려움을 제어하며 지혜가 충동을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극의 관계를 보면 화극금은 불이 금속을 녹이는 것이며 의식적으로는 열정이 완고함을 유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극목은 도끼 금속과 나무를 베는 것처럼 원칙이 무질서한 확장을 정리하는 것을 뜻하죠. 상생과 상극의 균형은 건강한 체계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조직이든 상생만 있으면 통제불능이 되고 상극만 있으면 경직되고 억압됩니다. 사주명리에서 예를 들면 일간이 목인 사람에게 적당한 금의 기운은 원칙과 절제라는 건강한 제어를 제공하지만 지나치면 억압과 좌절이 됩니다. 반대로 수의 생조가 적당하면 지혜의 자양분이 되지만 지나치면 과잉 보호와 의존이 될 수 있습니다. 상극은 적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대부분 내가 회피하고 있는 성장 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생과 반극입니다. 역생은 정상적인 상생순환이 역전되는 것을 말하고 반극 또는 반모는 극을 받아야 할 행이 오히려 극하는 행을 이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불을 끄는 것은 정상적인 상극이지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적은 양의 물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반극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조언해줄 위치의 사람이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제 제4장 음양오행과 인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의 장부 이론은 오행체계를 인체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장 즉 간, 신, 비, 폐, 신은 음의 장기로 기를 저장하고 육북 즉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는 양의 장기로 기를 운행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각 오행은 특정 오장과 육부 그리고 근육, 혈관, 살, 피부, 뼈와 같은 주관하는 조직 그리고 눈, 혀, 입, 코, 귀와 같은 외부 표현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과 오행의 관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감정을 단순히 심리현상이 아니라 장부와 연결된 에너지의 흐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간의 기운과 관련되어 지나치면 두통과 눈 충혈을 유발하고 기쁨은 심장의 기운과 관련되어 과도하면 불면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사려는 비의 기운과 연관되어 과도한 걱정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며 슬픔은 폐의 기운을 약화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두려움은 신의 기운과 관련되어 만성적 공포는 요통, 탈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체질과 오행의 관계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 오행의 에너지가 강하거나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일간과 전체 명조의 오행 분포를 통해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근육과 힘줄이 발달하고 활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피부와 호흡기가 민감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정이 아니라 경향이라는 점입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체질은 운명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보다 그 기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제 제5장 음양오행과 사주명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음양오행입니다. 십천간은 오행에 각각 양과 음을 배속하여 10가지로 분화시킨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5가지 에너지 양태로 드러나되 각 양태 안에서 다시 양적 표현과 음적 표현으로 나뉘는 것이죠. 갑은 양목으로 큰 나무, 을은 음목으로 풀, 병은 양화로 태양, 정은 음화로 촛불 등 고유한 물상과 특성을 가집니다. 보시는 표에서 각 천간이 어떤 오행과 음양 그리고 어떤 물상과 특성을 가지는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지와 음양 오행입니다. 12지지는 땅의 기운이 12단계로 순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 지지에는 고유의 오행이 배속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지장간이라는 숨은 천간이 들어있어 더 복합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는 쥐, 수, 양, 축은 소, 토, 음과 같이 각 지지는 동물과 오행, 음양, 그리고 월과 시간에 대응합니다. 이어지는 지지표에서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에 해당하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지지의 오행, 음양, 월, 시간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주 속의 오행 균형입니다. 사주, 증년주, 월주, 일주, 시주의 8글자 안에는 천간과 지지가 각 4개씩 배치되어 태어난 시점의 오행 에너지 분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행이 고르게 분포된 사주는 균형 잡힌 출발점을 의미하고 특정 오행이 과다하거나 결여된 사주는 특화된 가재와 재능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포도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부족한 오행을 대운이나 세운에서 보충받기도 하고 직업, 거주 방향, 색상, 음식 등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의식적으로 조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주를 숙명론이 아니라 의식 지도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주 안의 오행 분포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작동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입니다. 자신의 작동 방식을 알면 운용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제6장 일상 속의 음양 오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식과 오행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 공급을 넘어 기의 조율 수단입니다. 각 맛은 특정 오행의 장부로 들어가 해당 장기의 기능을 자극합니다. 신맛은 목과 간에 해당하며 간의 기를 수렴하여 적당하면 간을 보호하지만 과하면 근육 경련 등을 유발합니다. 쓴맛은 화와 심에 해당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단맛은 토와 비에 해당하여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매운맛은 금과 폐에 해당하여 기혈순환을 돕고 짠맛은 수와 신에 해당하여 해독과 윤활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와 공간 배치입니다. 풍수에서는 오행의 방위 배속을 공간 설계에 활용합니다. 동쪽은 목, 남쪽은 화, 중앙은 토, 서쪽은 금, 북쪽은 수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은 북쪽에 서재를 두고 파란색 소품을 배치하여 수의 지혜로운 에너지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의식적 환경 디자인입니다. 공간에 의도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자각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색상과 오행입니다. 각 오행에 대응하는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해당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목은 청색과 녹색으로 성장과 창의를, 화는 척색과 자색으로 열정과 표현을, 토는 황색과 갈색으로 안정과 신뢰를, 금은 백색과 은색으로 정리와 결단을, 수는 흑색과 남색으로 지혜와 성찰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녹색 공간을 활용하거나 발표 시 붉은 계열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일상에서 오행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절과 건강관리입니다. 각 계절은 해당 오행의 장부가 활발해지는 동시에 취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간의 기가 상승하므로 분노 조절과 눈 건강에 유의하고 신맛 음식과 스트레칭으로 간을 관리합니다.
여름에는 치매기가 확산되므로 과도한 흥분과 불면에 주의하고 쓴맛 음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환절기에는 비위가 부담을 받으므로 소화기능에 유의하고 단맛 음식으로 비를 보하되 과식을 삼갑니다. 가을에는 폐의 기가 수렴되므로 호흡기와 피부 건조에 유의하고 매운맛으로 기혈순환을 돕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겨울에는 신의 기가 저장되므로 허리, 관절, 생식 건강에 유의하고 짠맛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며 과로를 피합니다. 이제 제7장 오행의 심화 다시 생극재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극재화는 단순히 생과 극을 넘어서는 오행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원리입니다. 생은 나를 낳아주는 에너지로 자양, 지원, 자원 제공을 의미하며 극은 나를 억제하는 에너지로 제어, 규율, 한계 설정을 뜻합니다. 여기에 재는 나를 극하는 것을 다시 극하는 에너지로 보호, 견제, 균형 회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화는 대립하는 두 오행이 만나 제3의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는 변환의 원리, 즉 합의 원리입니다. 이 화의 원리를 천간의 합화에서 가장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갑과 기가 만나 토로 화하고 을과 경이 만나 금으로 화하며 병과 신은 수로, 정과 임은 목으로, 무와 개는 화로 변화합니다. 이는 의지와 실용의 결합, 유형과 강인의 결합, 빛과 예리의 결합 등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합화 현상은 보병궁 시대의 핵심 원리인 연결과 공명을 오행 체계 안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가 만나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의식의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8장 보병궁 시대와 음양오행의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음양오행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음양오행을 숙명론을 넘어서는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행은 카르마 정보로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음양오행을 배운다는 것은 세계를 분류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 자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음양오행편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 거울로서의 음양오행입니다. 이 책은 음양오행의 기초를 다루었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외부 세계를 분류하는 체계인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떤 오행에 끌리는지 혹은 어떤 오행을 불편해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에너지는 대부분 당신이 회피하고 있는 성장 과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양오행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보고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순간 음양오행은 숙명론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대신 당신의 에너지는 이렇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때 비로소 자기 이해와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보병궁 시대의 오컬트는 사람을 묶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깨어나게 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각성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크닉 신 영어 작가님과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가 함께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록인 오행 종합 참조표입니다. 이 표는 오늘 저희가 다룬 모든 오행의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계절, 방향, 색상, 맛, 오장, 육부, 감정, 오체, 오관, 천간, 지지, 수리, 물상, 상생, 상극, 그리고 턱성까지 각 오행이 가지는 다채로운 연결고리들을 이 표에서 확인하시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를 심화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크닉 신 영어 작가님과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가 준비했습니다.